네, 안녕하십니까. 세션 두 번째 세션 이제 3장 발표를 하게 될 미래 플랫폼 사업 부문의 정보보안 사업팀 정상문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세미나 시작한 지 이제 1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할 텐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기지개 좀 피시면서 여유롭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방금 전에 세이프존 답 맞춰주신 이제 제 설명을 강동훈님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김동훈님이 맞으시고요. 예, 정정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 주제는 단말 보안 솔루션 통합 관리에 대한 방안이고요. 여기서 확실히 핵심적으로 제가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엔드포인트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드포인트가 무엇인지, 그 PC 보안에 대해서 백신은 무엇인지, 이 둘의 차이점, 그리고 현재 내 지금 기업 환경에서 어떠한 보안 솔루션을 선택해야지 정답일지 이런 확실한 대안까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션 2의 1장과 2장에서 설명드렸던 AI 관제, 인공지능이 이제 보안으로 영역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무선 랜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트래픽 유입량이 많아지고 단말도 많이 확산이 됐죠. 이제 PC에서만 업무를 보시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굳이 내가 회사에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업무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장 일반적으로 그러면 단말을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백신, 이건 선택이 아니고 이제 필수 요소죠. 보안에 있어서 백신을 설치를 하시게 되고요. 어느 정도 알려진 바이러스, 악성 코드, 멀웨어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들에 대해서 DRM과 DLP를 통해서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게끔 솔루션도 구매하셔서 설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울타리를 쳐 놓으시죠. 내 내부 인프라 앞단에 과거에는 방화벽, 이제 근데 디텍션과 IPS가 필요하시게 되고요. 이제 이게 또 통합으로 된 UTM 장비까지 점점 이제 단말의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구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점점 다양하고 진화되는 신변종 악성 코드에 대해서 백신도 있어야 되고 DRM, DLP도 있어야 되고 계정 접속하는 데에 대한 락에 대한 것도 필요하시고 또 최근에 각광받은 랜섬웨어에 대한 것도 필요하시고요. 이러한 복합적인 에이전트가 이제 PC 하나에 몰려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각각의 에이전트끼리 충돌도 나시게 되고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속도에 대한 저하 문제가 있으시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 정보를, 자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이러한 보안 솔루션들을 때문에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 있으시고요. 믿었던 네트워크 보안 장비 하나만 두었던데 어느덧 보아니까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황당한 이제 외부로부터 그런 소식까지 들으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백신이 무엇이 문제인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백신이 무엇이 문제인가? 몇 년 전에 이제 노턴 안티바이러스라고 모두들 알고 계시는 가장 유명한 백신 정보회사인 이제 시만텍의 정보보안 부문 이제 수석 부사장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안티바이러스가 죽었다.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한 이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그건 백신의 무용론을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백신만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악성 코드에 대한 이제 둠스데이가 열렸다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백신은 굉장히 현재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알려진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다 잡아주고 있거든요. 단지만 이제 지금 다음부터 설명을 드릴 이러한 공격들 때문에 백신 하나로만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를 드릴 공격 방식은 파일리스 공격입니다. 해석을 하면은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공격입니다. 이제 하드디스크나 이제 PC가 부팅될 때 하는 부트 레코드 형태
위치하는 영역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공격이 진행이 되는데요. 스크립트로 짜여진 이제 MS에서 개발한 원격에서 커맨드 컨트롤 할 수 있는 파워쉘을 악용을 해가지고 프로세스 쪽에 다이렉트로 접근을 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나 정상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악의적인 행위로 둔갑을 시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안티바이러스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인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 같이 이제 디스크를 이제 탐지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파일리스 공격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패킹 파일 공격입니다. 이제 패킹이라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문서나 exe 파일, 실행 가능한 파일을 패킹을 시킵니다. 패킹이라는 것이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압축했다, 이제 암호화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시그니처 패턴을 분석하려고 하면은 이제 툴에서 시그니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행을 시켜야만이 이제 온전적인 exe 파일로 변환이 되고 그때부터가 분석이 가능한데 이미 exe 파일로 변환돼서 더블 클릭을 하신 순간에는 악성 코드가 내부에서 워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공격 역시 시그니처 기반으로 탐지하는 백신에서는 잡아낼 수가 없고요. 쿠크 샌드박스 형태의 동적 분석 솔루션이 들어와 주셔야 하는데 현재로서도 버거운 내 PC 환경에서 이러한 동적 분석 솔루션을 두시고 워킹을 해서 뭔가를 탐지하고 대응한다는 것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데이 공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떠한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보안 전문가들, 전 세계에 있는 보안 전문가들이 열심히 그 취약점에 대한 대응의 방안을 이제 디스크립션으로 배포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확인해서 제조사에서는 그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배포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단말을 사용하시는 고객 그리고 기업에서는 단말별로 패치에 대한 텀이 제각 다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패치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시거나 단일 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서 관리가 되어지지 않은 방치된 단말들은 그대로 취약점에 노출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1년과 16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의 대기업 유명한 두 곳이 이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됐던 사태가 있었죠. 이 대기업에 해당하는 두 곳은 이제 ISMS의 대상이어서 거기에 충분한 이제 어느 정도 네트워크 장비뿐만이 아니고 엔드포인트에 대한 솔루션들을 구비를 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던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격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 방식을 당했다는 거죠. 공통적인 사항이었고요. 주로 메일이랑 SNS, 인간 친화적으로 이게 해커가 했겠어 라는 의심을 들지 않게 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16년도에 있었던 공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요. 일단은 임직원 한 명의 개인적인 메일, 업무용 메일 쪽으로 이제 가족사진.scr이라는 이제 윈도우의 화면 보호기의 확장자로 어떤 이제 동생의 이름으로 이제 메일이 오게 됐고요. 그 화면 보호기를 더블 클릭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정상적인 화면 보호기로 보여지고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 사진을 어떻게 탈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아무 의심 없이 뭐야 하고 한번 보고 껐겠죠. 하지만 그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됨으로써 그 임직원 PC에 대한 계정이 탈취가 되었고요. 그 임직원의 계정 탈취를 통해서 실제 전산 담당자인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부의 전산 담당자의 DB까지 쉽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실행해가지고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그러한 공격 방식을 벗어나서 최근에 APT 공격은 이처럼 수개월, 수년의 공을 들인 한 곳을 타겟팅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공격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례들, 사회공학적 방법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진화된 공격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 PC와 내 기업 환경에서의 내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함과 동시에 저희는 또 이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이죠. 저희 기업 환경에서 생산성에도 문제가 생기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객을 만나보거나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설치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충돌이 생기고 속도가 지연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십니다. 특히 이제 방산업체에 있거나 상급 종합병원,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속도 지연에 대한 체감을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만 해도 이제 서울 소재 S모 병원에서는 VDI 기반으로 이제 가상화 망분리를 구축을 해 두시고 랜섬웨어 예방 솔루션을 이제 구축을 해 두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서 쓰고 계신 EMR이라는 병원 관리 솔루션과 이제 해당 에이전트가 충돌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구축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했지만 아쉽게도 눈물을 머금고 드러내는 그런 아쉬운 상황도 있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확실한 보안 방법과, 그리고 이제 현재 내 기업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내가 엔드포인트를 막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망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망분리는 기존에도 굉장히 가장 심플하면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 형태인데요. 컨셉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인터넷망, 인터넷 외부로 나가는 인터넷망과 내 업무 워킹 환경에 이제 최적화된 업무망을 망단에서 확실히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망과 망 간의 망 연계 솔루션을 두고 그 외부망에서 들어온 파일이나 어떠한 문서들이 들어올 때는 이제 임원이나 직책자분들의 결제를 통해서 반입이 되고, 마찬가지로 반출할 때도 동일하게 망연계 솔루션을 활용하셔가지고 연계를 시켜주는 그러한 컨셉의 솔루션이고요. 아무래도 외부 노출이 가장 많은 인터넷망 영역 쪽으로 확실한 보안에 대한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구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신 관리나 패치 같은 것들,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 그리고 USB로 이제 받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부분은 이쪽에 구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업무망 쪽에는 이제 프린터도 쓰셔야 하고, 이제 DRM, DLP 같은 것들도 구비하시고, 아까 병원이다 싶으셨으면은 사내 관리 서버들을 구비하셔가지고 업무망 쪽에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물리적 망분리가 가장 꺼려지는 이유는 구축 비용이죠. 결국 카펙스가 이제 많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개인정보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망분리를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 의무 대상자가 아니신 고객께서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합병원, 지자체, 뭐 저축은행, 방위산업체 위주로 지금 많이들 구축을 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대규모의 초기 투자 비용도 없어, 하지만 방금 제안드린 것처럼 확실한 물리적인 망분리의 효과를 보고 싶어, 이런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KT의 기가 PC를 통해서 망분리에 대한 효과를 동일하게 체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KT의 망분리는 이제 가장 특장점으로는 방금 설명드린 앞단의 망분리, 물리적인 망분리처럼 내 리얼 PC를 가져다 두고 활용을 하는 대신에 특정 영역, 즉 KT의 운용 상면 쪽이 되실 수도 있고요. 고객의 전산 센터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펙스가 아닌 오펙스로 구독형 형태로 월납 베이스로 나는 이제 월 단위로 이제 이 서비스를 받아 가시는 거죠. 설명을 잠시 드리게 되면은 고객의 접점, 그래서 실제로 내 임직원 자리에는 업무용망 또는 사내용망에 접속하기 위한 원래 PC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기가 PC라고 하는 이 솔루션에 고객 접점에 위치한 단말, 제로 클라이언트가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로 클라이언트의 형상은 알고 계신 저희 셋톱박스보다 조금 더 작은 형태의 이제 초소형의 PC 형태의 컨셉을 보시면 되고요. 키보드 옆에 두시고 이쪽을 외부용 망으로 쓰시거나 업무용 망으로 쓰시게 됩니다. 하시게 되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진짜로 내 PC가 있는 리소스, CPU와 램, 그리고 스토리지가 있는 이제 운용센터나 전산실 쪽에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쪽에서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 솔루션과 충돌이 방지되지 않는 통합 에이전트 기반으로 안전하게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 단에 대한 보안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택 구조로, 계층 구조로 보안을 설계해가지고 물리적 망분리에 대한 월 서비스 형태로 KT가 상품을 기가 PC 형태로 가치를 제공을 현재는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솔루션으로는 이제 물리적 망분리와 겸해서 EDR이라는 솔루션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기존의 백신과 전혀 다른 솔루션은 아니고,
백신을 포함한 효율적으로 이제 엔드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시나리오를 따라가 볼게요. 일반 악성 코드가 아니고 수개월씩 걸려서 어떻게 해킹을 어쩌저쩌 절차를 거쳐서 해커가 PC에 공격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저희 뭐 종업원 임직원분이 100고객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타겟이 된 거죠. 그래서 한 명의 PC에 공격을 시도했고 백신이나 APT 그리고 어떠한 PC 보안에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위협을 탐지하였습니다. 탐지한 위협까지는 좋았고 이제 치료, 격리, 사후 대응까지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익숙한 이제 PC 보안의 영역에 해당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보안 담당자분께서 취약점 관리와 레포트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공격에 대한 위협이 있었고 이렇게 대응을 했고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다 라고 레포트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산과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이 3번 스텝에서 끝나시는 게 아니고 스레드 헌팅이라고 앞단 세션에서 설명을 드렸던 해커 그리고 CNC 서버의 유포지까지 다시 찾아서 역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역으로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 UTM이 깔려 있고 백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들었구나 라는 것까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때 차단 경로 어떤 프록시 서버를 거쳐왔으며 내가 이 종업원이 이 임직원이 어느 카페에서 페이크 DNS가 감염된 AP를 통해 모바일로 접근해가지고 이 경로로 들어왔구나 같은 것들을 이제 방화벽 그리고 네트워크 차원단에 적용이 가능한 포맷과 인터페이스로 적용 변환을 하여서 이제 네트워크 단에도 이제 정책을 내려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정책까지 마련해서 엔드포인트 단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단과 연결을 해서 시그니처로 배포가 된 후에야만 선제적인 대응과 방금 전에 공격을 당한 임직원이 아닌 다른 임직원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것조차도 이제 차단을 하여서 위협의 확산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백신과 APT 솔루션, 각각의 이제 솔루션들이 워킹을 잘 하면서 저마다의 독립적인 영역을 잘 보완을 해 왔습니다. 저희 KT에서는 AI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트레드 인텔리전트를 통해서 각각의 에이전트 쪽으로 방금 확보한 스레드 헌팅에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서 각각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솔루션에 주입을 하여서 워킹에 대한 퍼포먼스가 많이 돌아가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그 부담을 최소화 시켜줄 수가 있고요. 저희 플랫폼 단에서 이미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그 TI가 개별 솔루션에 주입이 되고요. 선제적인 예방과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을 내부적으로 막으신 다음에 이 각각의 엔드포인트 솔루션에 연계된 이 에이전트에서 다시금 저희 데이터베이스로 피드백을 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해서 네트워크뿐만이 아니고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의 다각적이고 상관관계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사이버 킬체인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확실하고 효율적인 이제 엔드포인트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제가 뭐 중간에 놓치거나 충분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신 부분 아니면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네. 아, 장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총중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물리적 망분리 솔루션이라는 기가 PC에서 어떠한 운영 체제가 지금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솔루션에서 사용 가능한 거는 윈도우 10과
그리고 이제 개방형 운영체제, 리눅스 기반의 개방형 운영체제 이 두 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맥 OS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을 걸로 지금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에 했던 세션 1과 2에 대한